자, 이 태자그룹, 한국에서는 프린스 그룹으로 부르더라.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영국 정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표적이 누구냐? 바로 이 프린스 그룹, 태자그룹. 여기서 목표는 총수 전쯔라는 새끼입니다. 자, 이 전쯔라는 애는요. 사진 보여드려야지. 태자그룹의 회장 전쯔 87년생입니다. 87년생인데 이 전쯔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캄보디아에서 황제라고 불러졌습니다. 중국 후지엔성 복건성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법무부는 이 전쯔를 세계 최대 스캠 제국의 두뇌로 지목합니다. 왜냐? 이 전쯔 혼자서 운영하는 이 범죄 단지가 10개가 넘는데 그 범죄 단지 한 개도 운영하기 힘든데 얘 혼자서 그런 범죄 단지를 10몇 개를 운영을 한대. 이 전쯔는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 회장, 말 그대로 태자 그룹 회장이에요. 그러면서 프린스 은행, 프린스라고 하는 거 이거 약간 좀 잘못됐어. 태자라고 불러야 돼, 태자. 왜냐하면 한자를 타이즈라고 썼거든.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할 수 있지만 태자라고 할게요. 태자 은행, 태자 부동산, 태자 카지노 이런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복건성에서 태어난 이 전쯔라는 한 청년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느냐? 전쯔는요, 중국 복건성에서 태어나고 1987년생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 복건계 인맥, 이른바 해외 후지엔성 복건 쌍团, 복건 사업가들이 관계망 속에서 자라났고요. 이 복건 사업가들, 즉 해외 복건 출신 자본가들은 중국 남부, 동남아를 넘나드는 거대한 자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을 잘 만났겠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자라났고 그런 인맥을 물려받을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이 전쯔의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은 중국 자본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도시였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부동산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산업이 한꺼번에 폭발하던 시기입니다. 전쯔는 바로 이 타이밍에 등장합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 은행, 투자, 미디어까지 손을 다 뻗습니다. 그룹 이름은 태자그룹. 캄보디아의 왕국 이미지 그룹, 왕국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왕실, 태자, 프린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태자당이라고 있죠. 태자당, 태자그룹. 연결고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얘 복건성 출신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시진핑이 복건성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시진핑의 정치 기반은 복건성에서 다 다뤄졌어요. 다 다져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위멍롱의 사망 사건에 이름이 나왔던 그 차이치 있잖아. 중국 언론을 통제하는 그 차이치라는 간부. 시진핑의 최측근.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전쯔는요, 막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쏟아내면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와 직접 사진도 찍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기업가 훈장까지 받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는 이미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권의 핵심 인맥이 됩니다. 전쯔는 훈센 전 총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훈마넷 현 총리와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출신인 한 애가 다른 나라의 경제 고문까지? 국가 행사에서는 단독 좌석을 배정받을 정도죠. 돈을 얼마나 매겼다는 겁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 태자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약 15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압류를 했대. 근데 여러분들, 150억 달러 큰 돈이지. 큰 돈인데 과연 트럼프한테도 그게 큰 돈일까? 트럼프는 지금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상대로 몇천억 달러 이런 딜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동남아의 저쪽 산골짜기에 있는 범죄 조직의 한 애를 털어가지고 150억 달러를 압류한다? 이게 한국 돈으로 20조죠. 20조, 그죠? 21조. 예.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즘 지금 하는 딜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 트럼프가 하는 행동 그리고 트럼프의 자녀들 아들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들, 그게 몇천억 달러인데 트럼프 한마디에 몇천억 달러 벌고 트럼프가 중국 관세 100% 이랬을 때 쫙 빠지면서 이거 빠지는 거에 베팅한 애들 몇천억 달러씩 버는데,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저 150억 달러를 탐내할까?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걸 터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랑 중국은 또 관세 전쟁 시즌2잖아요. 그죠? 시즌 몇이야 벌써. 아무튼 요번에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먼저 때립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시진핑의 아픈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시진핑 딸을 한번 이용했던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 굳이 이 복건성 출신의 이 전지를 공개 수배 때린다는 게 아무튼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제가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면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그냥 추측일 뿐이야. 전지 복건성 출신의 복건 사업가들 모임의 자금줄 얘가 다 운영하고 있고 복건에서 시진핑이 18년 동안 근무를 했고 태자그룹, 태자당 이게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난리 났어요 지금. 새로운 또 이야기가 나오면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전지가 프린스그룹, 태자그룹은 시아누쿠빌, 라오스, 심지어 팔라우와 홍콩 10개 이상의 단지를 운영을 했고요. 심지어 얘가 세운 법인 중에 대만에서도 얘가 세운 법인이 있었대. 겉으로는 IT 센터, 리조트, 카지노였지만 그 안에는 범죄 단지, 철문, 감시 카메라, 무장 경비, 수천 명의 인질들 이런 범죄 조직을 10몇 개를 운영해온 그런 인간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현대판 노예제 기반의 온라인 사기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돈도 많이 벌지만 돈 세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돈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가짜 투자금으로 벌어들인 돈들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그 비트코인으로 라오스와 홍콩, 케이맨 군도 영국, 런던 이쪽으로 다 옮기고 그 돈으로 또 고급 오피스, 맨션, 카지노 그리고 피카소 그림 다양한 자산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타겟이 됐죠. 그죠? 미국 법무부가 이번에 몰수한 금액은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1조 원입니다. 언론은 그 규모를 비트코인 약 12만 7천 개로 추정을 했는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 자산 몰수입니다. 이 150억 달러에는 과연 누구의 비자금이 들어가 있을까? 중국 내부에 어떤 간부의 비자금은 과연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번 작전은 누가 주도했느냐? 트럼프 행정부 팀이 주도를 했는데 미국 법무부, 재무부, 그리고 영국 외교부가 동시에 이걸 발표합니다. 특히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이 태자그룹을 초국경 중대 범죄 조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46개의 법인과 개인을 한꺼번에 제재 리스트에 올립니다. 그 리스트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라오스, 싱가포르, 홍콩, 심지어 대만 법인 9군데, 그 중에는 대만인 3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 당국도 현재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과연 대만 정부는 알고 눈을 감아줬을까? 아니면 진짜 몰라가지고 지금 착수를 한 걸까? 왜 중국 정부는 지금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을까? 누구 비자금이 들어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지는 그럼 중국의 중난하이, 여러분들 중난하이가 어디야? 중국 중난하이는 중국의 말 그대로 핵심 정치부죠. 그죠? 중국의 공산당의 심장부 중난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집무하는데 전지는 과연 중난하이의 장부인가?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만과 홍콩 언론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전지의 자금 세탁 구조가 중국 고위층 특히 후젠 출신 권력 라인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지는 일단 복건성 출신이고 복건 라인, 여러분들 복건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짱저민은 상하이방이었잖아. 상하이파. 시진핑은 옛날에 복건파였어. 복건파에도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서 있었던 게 시진핑이랑 며칠 전에 얘기했던 차이치, 이런 인물들이 복건파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복건 이런 사업가 라인들, 이 전지 출신의 그런 사업가 단체들은 복건 자금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주도해 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거를 털려고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 아닐까. 지금 여기 관련된 증거를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그걸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발표가 됐지만, 그런데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도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죠. 잘하는 게 이거니까.
시진핑이 지금 히토류로 트럼프 겁나 쪼이고 있잖아. 트럼프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이게 전지를 털었는데 이런 게 나오네? 어떻게 나 이거 발표해 말어.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이 우리는 얘기가 잘 됐고 더 이상 히토류를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뭔가 딜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켜보자고. 새로운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제가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해 놓으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수배가 된 상황인데 전주는 사라집니다. 전주는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지금 전주는 행방불명이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를 국제 수배 상태로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발표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또 뭘 숨기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주라는 이 인물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개 수배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수면 위로 확 올라왔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 한 개는 진짜 얘가 두목 잃어가지고 얘가 올라왔다든가, 다른 한 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세들은 다 도망간 후에 얘는 일단 희생양으로 세워놓은 거라든가,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전지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여기 막 전지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렇게 딱 막 주목받고 여기 털리고 있을 때 이미 수뇌부들은 또 동남아 어디 국경지역 어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짱 박혀 들어가가지고 또 새로운 단지를 이미 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전주는 지금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전지가 워낙 그 전에 거물이었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의 부동산 그리고 카지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의 그 훈센 가문, 총리 가문에서도 내부에서는 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마 이건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겠죠, 그죠? 뭐 미국이랑 맞짱뜰 수는 없잖아. 트럼프가 직접 지휘해가지고 치고 들어왔는데. 중국은 지금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중국도 지금 역시 곤란한 입장일 거라고 합니다. 왜냐? 일단 전지가 복건성 출신이고 복건성의 그 사업가단이 얼마나 큰 자금을 운영을 하고 세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시진핑은 복건에서 18년을 근무를 했어. 엮인 게 없을까? 그리고 시진핑의 모든 정치적 기반은 복건성에서 다 다져졌어요. 그럼 시진핑의 그 인맥은 복건성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함부로 나서지도, 그렇다고 손을 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전지, 태자그룹 이 뒤에는 누가 있다? 동남아 범죄단지 지배하는 중국 조직 납치 사기 배후에는 사마페가 있습니다. 사마페는 과연 어떤 곳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마페는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불법 깡패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사마페 위에는 누가 있다? 공산당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마페 범죄 조직이 날고 기어봤자 공산당 밑이에요. 과연 이 배후에는 어디까지 뚫고 올라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사마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범죄 이슈, 제가 실시간으로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놓으세요. 대륙남TV 꼭 구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알려주고 싶어도 이건 못 알려줄걸? 뭐 어떻게 알려줘? 저는 워낙 이쪽 관련된 그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 그냥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 만화를 좋아했던 것처럼 저는 중국의 이런 강호, 무협, 근대사, 흑사회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 세력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력 확장, 홍콩, 대만, 대륙 간의 삼국지, 홍로몽, 수호지, 손자병법 이런 거 아는 매니아야. 중국이 요즘 하는 짓거리들은 참 족같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역사에는 참 위대한 그런 문학 유산들은 꽤 많아요. 삼국지, 수호지, 홍루몽 이런 거 명작이야. 그건 인정. 서유기, 근데 그런 좋은 문화유산들을 지금 중국 새끼들은 그걸 공부를 안 한다 이거야. 그 위대한 공자, 맹자 이런 사상가들 데리고 있으면 뭐해? 여러분들 진짜 구호자이라고 알아요? 이 구호자 이 영화 아마 모를 거야. 진짜 이게 거의 중국 흑사회 영화의 레전드거든요.
여기에 삼합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직배 엄청 나옵니다. 이 구호자 이게 다 구호자 시리즈 영화예요. 아 이때 이 감성을 알려나? 정이젠, 전샤오춘. 중국의 흑사회 영화 전성시대. 실제로 리얼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화가 진짜 유명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옛날에 중국 갱단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었던 그런 영화예요. 물론 뭐 영화는 영화지만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사이에 이런 홍콩 영화를 좀 이렇게 접해봤던 세대라면 중국의 삼합회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이제 그 세대는 지금 다 이제 아저씨가 됐죠. 우리 세대들 삼합회, 옛날에 중국의 삼합회나 그 옛날에 또 홍콩 영화 많잖아. 폴리스 스토리, 성룡, 무간도 이런 시리즈 아는 우리 같은 연배 아재들 댓글 좀 달아줘 있어. 저런 영화는 낭만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 옛날 사람들은 낭만도 있었고 인성도 좋았고 선했고요. 의리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언제부터 중국인들의 인성, 도덕성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느냐? 중국이 심하게 자본주의 사회가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아는 중국이랑 요즘 중국은 완전 딴 나라예요. 딴 세상이야. 옛날에 중국은요. 인간미가 있었어. 인정머리도 많았고 낭만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옛날에 중국인들 평균 월급 한 달에 5만 원대. 그때 솔직히 중국인들이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중국 경제 발전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사회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중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그런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낭만이 있었냐면 명절에 설날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설날을 물론 뭐 중국에서 많이 보냈어요. 뭐 그때 한 번은 제가 혼자 설날을 중국에서 보낸 적이 있어. 가족들은 다 한국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냥 뭐 한국으로 가봤자 뭐 딱히 친구도 없고 할 거 없으니까 난 중국에 있다 해가지고 혼자 설을 중국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설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심심할 틈이 없는 게 각자 가족들끼리 서로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이고 설 지내고 이런 게 아니야.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 그때 그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는데 동창들끼리 막 모여서 일단 우리 집에서 다 모여. 내가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다 모여가지고 막 각자 이제 먹거리들을 싸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밥도 먹고 뭐 게임기도 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친구 집마다 돌아요. 밤 12시 막 그때부터 친구 집마다 돌면서 친구 부모님들한테 다 인사 돌리고 그럼 다 환영해줘. 그러면서 그 친구들 다 먹거리 주고 뭐 만두, 중국에서는 설날에 새벽에 만두를 먹거든요. 짜오즈. 그거 다 먹이고 또 다른 집에 가면 막 아버지들이 아버지들 거기 딱 마작 때리고 있으면 왔어 이러면서 와서 야 이거 한잔 해 이러면서 막 고량주 한 입 주고 막 고등학생인데 인간미 이런 게 있었어. 낭만이 있었어 중국 옛날에. 요즘 중국이 아니라니까. 요즘 중국 너무 이상해요. 요즘 중국은 진짜 완전 진짜 옛날에 중국 안 그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대륙남 왜 이렇게 중국을 가만 안 놔두냐. 내가 알던 중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시대가 변했어. 옛날에 중국이 한국한테 피해를 안 줬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 가지고 부자가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거를 중국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한국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중국을 이용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은 한국의 많은 산업들을 다 뺏어가고 다 털어가버리고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다 약탈을 하고 지금 중국이 오히려 반대로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값싼 물건들과 값싼 식료품들은 한국의 자영업자들, 한국의 농부들, 한국의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고 지금 중국은 옛날 중국이랑 다르다니까. 요즘 중국 삭막하냐고요? 삭막함을 뛰어넘어서 진짜 인간성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런 사회 카메라, 사회 실험 있잖아.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봉고차가 와가지고 어떤 애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싣고 바로 가는 그런 몰래 카메라를 찍은 적이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딱 그거야.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그거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끝을 달리고 있어요 진짜. 중국은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중국이 빨리 그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제일 우선 뭐부터? 식품 안전부터. 아 근데 다음에 진짜 삼합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쫙 알려드릴게요. 야 요번에 이거 캄보디아로 인해 가지고 야 씨, 이거 범죄 조직들 엄청 많이 나오겠네.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 드릴게요.